휴일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너무 놀랬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들어오면서 걱정한 게 있었거든요. 일반 예매 관객분들 처음 만나는데 박수가 없으면 어떡하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할 김영진 감독, 그리고 한모 기자, 선배, 정지우 배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감독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사실 제가 30년 이상 이제 기자를 해왔고, 기자가 이제 천직인 줄 알았는데 이 영화를 만들어 보니까 이 재능이 내가 영화에 있어 이걸 불현듯 느끼고 지금 진로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영화 잘 보실 수 있다니까 너무 이제 고맙고요. 이 긴 연휴였죠. 긴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긴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참 힘든 시간이죠, 그죠? 그 힘든 시간에 여기 와서 이제 저희들 영화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 20-30분 동안 영화 저희들 이제 제작품 이야기, 또 흥미진진한 압수수색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 압수수색에서 본의 아니게 눈물을 담당하는 미스터 남상기 기자입니다. 감독님께서는 재능을 발견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뉴스타파 봉지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 동탄에서 했을 때는 저희 둘째 딸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 제가 저희 큰 딸, 그러니까 아까 사진 잠깐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보자 했는데 오늘 다 같이 따라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문득 든 생각이 저 때 우리 큰애가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나? 라는 생각이 처음 든 거예요. 저는 사실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애는 상당히 좀 충격이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딸에게 네가 공부 안 한 이유를 아빠는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신 거 후회하지 않게 나머지 GV 좋은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어서 이야기할게요. 본격적인 영화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여쭤보고 말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진 기자가 드디어 흥행 감독이 됐습니다. 감독이 된, 흥행 감독이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니 지금 한 6만 정도. 네, 오늘 6만이 딱 됐습니다. 공부에서는 6만이면 흥행 감독이라고 그런가요? 그럼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중 6만이면 흥행 감독입니다. 그런가요? 아니 우리 시작할 때 100만 가자 이랬는데 왜 이렇게 되지? 사실 이제 저희들은 저예산 영화이기도 하고 손익분기점만 넘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기대 이상의 많은 사랑과 이제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어쨌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느냐 마느냐, 경영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대선 국면에서 좀 쓰임새가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흥행 여부를 떠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시고, 오늘 6월 3일 날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여러 시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진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배우의 자녀에 들어갔는데 배우 데뷔를 한 소감을 여쭤보겠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일 줄 알았으면 저도 인터뷰를 저렇게 하지 않는 건데.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장면 말고도 정말 멋있고 훌륭한 말을 정말 많이 이거는 이제 감독이 그게 나가게 되면 이제 본인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삭제 편집을 해서 이제 저는 본인들은 멋있는 얘기하고 저는 울고 이런 식의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무식한 편집으로 영화를 만들어놨는데, 일단 영화 전체적으로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만약에 이 편을 만든다면 그때 메가폰을 제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이제 감독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히 뭐 저희 뉴스타파가 이런 일을 당했고 저희가 당한 거니 한풀이를 한번 해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한 일, 저희에게서 벌어진 일들이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고,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언론의 자유도 먹으면 뭐다 깡그리바 무시하고 묵살할 수 있다라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영화고,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그거를 잊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는 배우로서 덜 나이가 없겠습니다. 제 눈물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평소에 눈물이 많으세요? 네, 제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 아니 네 맞습니다. 이게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한데, 이 40대 후반 50이 넘어가니까 이 눈물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그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고 좋아하는데 제 유일한 취미가 드라마 보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를 봐도 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참사까지 벌어졌는데 다시는 울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정말 대스타가 됐어요. 봉지욱 배우님의 이제 소감을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아니 저는 사실 조연이잖아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당신도 좀 울지 그랬냐고 왜 안 울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너무 바빠서 감독님께서 저희 집에서도 뭐 촬영을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명태균 게이트랄지 여러 보도들이 많아서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독님께서 본인을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넣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마리 감독이 자기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고 저희 얘기는 중간중간 편집이 되고, 한상진 기자 운 거는 실제로 2번입니다. 3번으로 쪼개서 편집하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 오늘도 이렇게 되나? 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10만 관객이 넘어가면 뭐 2탄을 만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상당히 했는데 다행히 6만대 지금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 아내 얘기로는 내란의 시작을 만들었으니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포함해서 내란의 종결 후속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를 해주시면 또 보는 거예요. 하나만씩 오늘 관객분들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 뭐로 여기 오셨다 그런 분 계실까요? 여기 이 영화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 한 번도 없네요. 다행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실까 걱정하는 분들 막 들어왔거든요. 다행입니다. 메이저 언론이에요. 감사합니다. 영화의 이유를 조금 더 들어가서요. 감독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화를 제작하게 된, 그리고 기획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사실 이제 작년이 아니죠, 그래서 2023년 9월이죠.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제 강제 수사를 당하고 또 뭐 출국 금지 당하고 뭐 이 포렌식, 통신 사찰, 뭐 통신 영장 이런 걸 당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영상 기반의 탐사보도 매체니까 저희들이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제 기록을 영상으로 계속 남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아카이브가 계속 이제 축적이 되고 굉장히 분량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때 기록을 할 때도 이걸 뭐 영화로 제작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 상황이 우리가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던 그런 장면하고 너무 이제 겹치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을 마음대로 짓밟고 유린하는 이 정권의 이제 속성이 사실 내란을 이미 이제 잉태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작년 12월 3일 날 이제 불현듯 영화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인 기획 단계에 들어갔고 뭐 대본 작업에 이제 들어갔고 했는데 근데 조금 뭐 또 크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2023년 9월 14일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또 저는 이제 그해 12월 달이죠. 또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받아보니까 거기에 적힌 이제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뭔지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범죄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범죄 사실을 이제 읽어보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황당함을 넘어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이 싸움은 시작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기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제 사실 무근히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검찰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근데 한참 뒤에 이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니 그때 윤석열의 망상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 검찰은 이 사람들의 DNA, 정치 검찰의 DNA 총특은 망상이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절감하게 됐고, 그래 이건 해볼 만하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작년 12월 3일은 내란 불법 계엄이게 이제 하니까 이게 심각하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정권은 끝이구나. 그래서 곧 대선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 이왕이면 이제 조기 대선이 일어날 텐데 그 조기 대선 기간에 개봉할 수 있도록 서둘러 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맹렬하게 달려갔죠. 그게 이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면 계기입니다. 영화계에서 이런 말이 된다고 해요. 내란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에 내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스크린에 볼 줄 몰랐다. 정말 빠르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제작을 했는지, 배우들은 그 디렉팅에 어떻게 이렇게 잘 응했는지. 아니 이제 이두 신인 배우잖아요. 신인 배우를 데리고 이제 연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각각의 특장점을 잘 살려내고 이게 연출력이죠, 그죠? 공주 기자는 자기가 바빠서 뭐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긴 했지만 자기 쓰임새만큼 사용된 거죠. 영화에서는. 욕심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딱 보면 이제 멋지잖아요, 그죠? 근데 국회에 가서 뭐 하고 하는데 이미 이제 그런 이제 자료 화면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적극 활용했고 이 한국장 어쨌든 한국 영화사에 거의 눈물 연기로 이제 급잡하고 이거는 색상에서 왜 안 그러지? 내년에 기대해. 내년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제 내년 한번 기대해 봅시다. 눈물 연기로. 이게 멋진 말을 많이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뭐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멋진 장면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그런 이제 그 눈물을 참고 도려내고 최대한 이제 도려낸 게 더 도려낼 수 없는 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 원본이 3시간 30분이었잖아요. 3시간 30분이었어요. 처음 나온. 여기 대부분 제 장면을 도려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다 살아나요. 한상진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앞세 이야기 더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이 포렌식도 이 파일리가 굉장히 많아요. 영화에는 잠깐 나오는데 영화에서 남지 못한 포렌식 수사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이런 지구를 계속 해야 되는지 난 저희가 지금 GV를 한 열몇 번 하는데 오늘이 참 제일 견디기 힘든 날이에요. 이 보니까 감독이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망상이에요. 망상이 이제 하늘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뭐 저는 이런 유치한 얘기 말고 진지한 얘기. 저희가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김용민 감독 말씀하셨듯이 좋았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봉준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어쩌다 보니 이제 사건 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싸우는 대상이 이제 검찰, 경찰, 법원 그런 인생입니다. 그냥 저희가 그 사건 남용 취재하고 이제 기사 쓰고 뭐 사실 저희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봉준 기자도 저도 저널리즘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르고 저는 그냥 사건 남용 취재하는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항상 이렇게 좀 목마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같은 이제 수사기관이 권력기관이 뭔가 부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심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항상 저희는 주변에서 맴돌고 저희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나 들을 수 있는 얘기라는 게 항상 한계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검찰이라는 조직에 이제 폐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란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사건으로 윤석열과 윤석열로 대표되는 정치 검찰은 끝장을 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됐고 그래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수사에 임하게 됐고요. 아마 좀 이따가 이제 감독님 또 얘기를 또 하실 텐데. 지난주에 또 나라가 또 한번 뒤집어졌어요. 이제 사법부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는 걸 보고 이게 검찰만의 문제거나 특정 정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공고하게 다져놓고 있는 이 기득권 집단의 이 어떤 카르텔을 이게 땅속에 있었던 것이 갑자기 이제 무슨 트랜스포머가 땅 뚫고 딱 나오듯이 그냥 제 눈앞에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이 제 눈앞에 딱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저는 지난 목요일에 받았습니다. 너무 분노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요 며칠 참 고민이 많고 그래서 이 영화를 저도 이제 몇 번을 이제 봤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나왔었던 몇몇 장면들이 다시 저도 좀 떠오르고 제가 했었던 말, 뭐 봉준 기자가 했었던 말, 뭐 김용민 감독이 했었던 말 이런 것들도 좀 떠오르고 좀 저 스스로도 이 영화를 제가 등장을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또 한번 마음을 좀 다잡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포렌식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일보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봉준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 좀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국회 과방위 증인으로 참석을 하시는데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봉준 기자는 저 같은 되게 화가 엄청 났을 것 같은데 꿋꿋하게 참고 침착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때의 심정은 어떠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형두, 김장겸, 신성범 공교롭게도 다 기자 출신들입니다. 솔직히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기자 출신이란 국회의원들이 고작 참고인인 저를 불러서 망신 주기를 하고 뉴스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나름대로 준비는 했더라고요. 근데 많이 본인 분량 듣느라고 많이 편집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 사실은 그때 뭐 때문인지 뭐 대북 송금 보도였나 그것 때문에 제가 잠을 잘 못 잘 때였어요. 그래갖고 앉아서 좀 졸다가 이제 부르면 또 나가서 얘기하고 했는데 어느덧
유일인 불러다가 청문회하는 질문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저로 대상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면 저는 한편으로는 저렇게 질문을 해주는데 속으로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해주네.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제 질문 자체가 너무 허접하잖아요. 허접하고 자기들 주장이고 더구나 기자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수사도 안 끝난 사건을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저분들 지금 어떤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저분들 최근에 저희가 명태균 PC 가져와서 보니까 카카오톡 엄청 했더라고요. 명태균이랑 최근에 가장 마지막 나온 게 김장겸 의원하고 명태균이 나온 카카오톡 저희가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공개를 했는데 신성범도 마찬가지죠. 신성범은 뭐 채용 청탁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의 숨겨진 민낯이 이제 나올 겁니다. 하나씩 나올 것이고 아까 저 한상민 기자 얘기했지만 저도 그 사법부의 문제 대법원에서 저는 전에 이제 제가 뉴스공장에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기현 판사 한 명 가지고 사법부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대법원이 흔들리면 법원이 흔들리면 그 나라 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법관 10명이 짜맞춘 듯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정말 이건 상식과 뭐 예상을 뛰어넘는 여태까지 제가 최근에 본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것을 2탄의 소재로 쓰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잠깐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이 관객이 좀 들어오니까 이 두 주연 배우가 출연료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영화는 출연료가 없다. 미안해요. 감독이 나도 연출료를 안 받는다. 감독님 안 받았대요. 이 위에 뭔가 좀 양쪽에서 막 공격이 들어오는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는데 우리는 이 영화에 조금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죠? 수익이 나는데 그거를 배우나 감독이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비영리 민간 단체고 또 지금 이제 이 영화를 제작하는 곳은 이제 뉴스타파하고 자매 기관인 뉴스타파 함께 재단에 있는 이제 영화 사업부 뉴스타파 필름에서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뉴스타파 함께 재단은 지금 한 3년 전부터 독립언론 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내걸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수익이 생긴다면 전액 다 뉴스타파와 같은 비영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재원으로 다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이 봐주실수록 저희 같은 그런 이제 독립언론이 하나둘 더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썩어 빠진 이제 한국 언론 생태계를 좀 갈아엎고 새로운 생태계를 세우는 그런 이제 일종의 분자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원래 마지막에 하기로 돼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도 또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진짜 한 푼도 없어요. 출연료가 한 푼도 없고 저 포함 제작진들도 그러니까 연휴에 나가니까 싫어하시죠. 저희 와이프가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정말 출연료가 없고 여기 만약 수익금이 생기면 저희 독립언론 만들기 프로젝트 다 제가 투자할 거예요. 좀 하는 말이 아니고 뉴스타파 같은 언론이 하나, 둘, 한 5개 정도만 더 생긴다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지금이랑은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봐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도 오늘 사실은 시사회 때 영화를 직접 보면 저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전에 이제 휴대전화로 먼저 봤고 극장에서 오늘 그 딸이랑 처음 봤는데 제가 문제됐던 보도는 뉴스타파에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JTBC에서 2022년 2월 21일에 한 보도예요. 그 제가 했던 보도가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 또 인용이 되고 하는데 제 공소장에 그러니까 제가 보도를 2월 21일에 하고 2월 22일에 제 보도를 가지고 이거는 윤석열의 커피 게이트야 라고 명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제 공소장에 등장을 하세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지금. 안민석 의원 잠깐 일어나 주시죠.
근데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공지욱이 이재명이랑 연결이 안 되니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고 여러 가지 소환될 가능성이 되게 좀 우려를 했는데 잘 넘어갔어요. 왜냐면 안민석 의원이랑 저는 뭐 최순실 그 독일 재산 추적하고 미국도 같이 가고 뭐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거기도 같이 가고 독일도 같이 가고 심지어는 막 같은 숙소에서 같은 방에서 잤거든요. 저 그때 JTBC 뉴스룸 새벽 5시에 그 생방송 연결하는데 옆에서 보고 오셔가지고 생방송에 굉장히 좀 그랬던 기억이 추억들이 많은데 커피게이트라는 말을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제가 보도할 때는 커피에 대해서 방점을 두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간명하게 그게 프레임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보도 4일 후에 2월 25일에 TV 토론할 때 이재명 후보도 조우영한테 왜 커피 타주냐고 묻잖아요. 근데 저희의 보도는 커피에 방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게이트란 말은 이제 그 정치권에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국회에 갔을 때도 저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은 커피게이트 니네가 만들었잖아. 없는 사실을 만들었잖아. 야 윤석열은 커피 타준 적 없어. 저희는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저희가 말한 적이 없어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낸 겁니다. 그건 남욱이 얘기한 거죠.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뉴스타파나 제가 윤석열이 그러니까 커피가 도대체 뭐 커피면 어떻고 뭐 포카리 스웨트면 어떻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을 봐줬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저희를 공격할 때 그 프레임을 짜서 들어오는데 처음에 수사 들어오고 한 6개월 동안 농담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국민의힘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정치인들만 저희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봐야 CR도 안 먹혀요. 정말로. 한 6개월 동안 저는 매일매일 한 수십 명의 기자들의 전화를 받아요. 저한테 반론을 받겠다고. 검찰에서 참고인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조사받는지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뭐 반론을 받고자 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전화한 건데 그 일을 한 6개월 동안 겪었죠 저희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영화 보면서도 한 가지 느낀 것은 저희 아내가 또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남들은 이렇게 특수부 수사 받고 하면 폐인이 되고 막 살도 엄청 빠지고 하는데 너는 왜 살이 찌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매일 치킨집에 갔습니다. 치킨을 먹으러 간 건 아니고 마음이 허하고 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누가 받고 나오고 다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 회사 뒤에 치킨집 있어요. 허름한 그 치킨집에서 매일 모여서 한 200마리 넘게 먹은 거였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영화의 제작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는데 이 영화가 일종의 3명에게는 일종의 힐링 이런 게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지욱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동안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곳이 아무도 없어요. 뉴스타파 그거 아니다. 그거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도 그거를 인용해주는 동료 언론들은 하나도 없었고 그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듣다 보면은 고립무원, 되게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 나중에 한상진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를 많은 분이 봐주시고 우리 얘기를 이제 들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그때 마음은 좀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좀 치유의 과정이 되셨나요? 치유가 됐겠죠. 이 영화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가 더 아까 뭐 출연료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감독에게 출연료 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영화 상영을 하지 말읍시다. 저희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한 1년 반 이상 지난 일이라 처음 수사가 시작될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뭐 수사가 두렵고 걱정되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처음부터 할만하다. 이거 잘됐다. 이거 끝을 한번 봐야 되겠다. 대한민국 검찰은 잘 걸렸다. 내가 20몇 년 기자 생활하면 보람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저희를 둘러싼 환경이 저희를 오히려 더 피곤하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 안 도와준 건 뭐 그렇다 쳐도 이게 이제 사건이 워낙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힘이 있을 때니까 스치기만 해도
뭔가 이제 다칠 것 같은 두려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취재기자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적게는 5통에서 하루에 뭐 많게는 20통까지 그냥 전화가 오는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게 또 제 일이죠. 정치인들부터 기업 사업하시는 분들부터 그냥 뭐 저랑 아는 지인들부터 뭐 시민단체 뭐 온갖 사람들한테서 전화를 받는 게 그냥 일인데 제가 거는 것도 제 일이지만 저희 수사가 시작이 되고 며칠 동안 정신없다가 딱 돌아보니까 어제 오늘 저한테 전화가 한 통도 안 왔다는 걸 제가 알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게 며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왜 전화가 저한테 한 통도 안 오는지 저는 알죠. 저한테 이제 전화하는 게 부담스럽겠죠.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를 못하는 분들이 느꼈을 또 공포가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미안하고. 그래서 이 검찰이 갖고 있는 힘이 또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예전에 대선 당시 때인가 윤석열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유죄가 안 나오더라도 검찰이 수사만 해도 인생이 절단 난다고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 뭐 대학가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뭐 그 말을 한 이유는 검찰 수사가 그렇게 엉뚱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본인은 이제 했던 말 같긴 한데 막상 당해보니까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 인생이 금방 절단 나는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검찰은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저런 검찰은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 뉴스타파를 폐간시키는 게 아니라 검찰을 폐지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마치 확인받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검찰만 해체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법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전체와의 전쟁인 것 같다. 어제 도올 선생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입에 담는데 그걸 보면서 많이 공감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또 그런 또 쓰임으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요 며칠 자꾸 이렇게 사법부 문제 때문에 지금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가지고요. 뭔 말을 해도 다 글로 흘러가시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입니다. 지금 뉴스타파의 뉴스룸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다시 좀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김용진 감독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화 마지막 엔딩곡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근데 그 음악이 김정민 선생님 들은 거 처음 들으시죠? 이 엔딩곡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그 엔딩곡 어땠습니까? 괜찮았어요? 네. 이제 선택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런 엔딩곡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엔딩곡이라고 쉬운 이야기로.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산 영화고 곡에 저 영화에 들어갈 곡을 뭐 별도로 작곡을 하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 하면 이제 작곡을 의뢰하면 돈이 꽤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던 그 음악 있잖아요. 그 엔딩곡 제외하고 그런 다 이제 무료음원에서 가지고. 그래도 괜찮죠? 예. 그럴듯하죠? 우리 오늘 이 자리 같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 엔딩 스크롤에 내려오면 크레딧에 그 윤성민 편집 감독이라고 우리 뉴스타파 편집 기자인데 그 엄청 재능 있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 재능을 믿고 이제 음악은 이제 맡겼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좀 강조할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신중현 선생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름다운 강산을 이제 이선희 씨 버전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좀 건전가요풍이고 이 노래하고는 좀 이 영화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이제 좀 찾아보다가 김정민 씨 버전을 이제 찾아서 넣게 됐죠. 저 음악이 나온 게 이제 1973년이죠. 우리 신독재가 이제 한창일 때, 그때 어떤 기본적인 인권은 물론이고 뭐 표현의 자유, 말 권리 이런 것들이 질식당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때 이제 일종의 반어법 비슷하게 역설적으로 그 시대 분위기를 조롱하고 풍자한 그런 이제 그 가사를 이제 담았던 거죠, 그 노래가. 근데 그게 지금 윤석열 이제 지하에 대한민국하고 너무 이제 흡사해 보였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번 사용해 보자. 근데 그 이제 양가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런 걸 풍자하고 조롱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환한 표정으로 재판 받으러 갈 때 이 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정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을 때 그때는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보자, 그런 것도 이제 담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감독의 의도를 또 관객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하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중현 선생한테 이제 이 곡을 좀 저희들이 써도 되겠느냐 그래서 청을 드렸는데 뭐 굉장히 흔쾌하게 써라 그렇게 하셨고, 그 영화 개봉 초기에 이제 저희들이 또 시사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신중현 선생님 자제분 신대철 씨라고 아시죠? 네. 그 신하위 그룹 신하위 리더, 그분이 직접 이제 영화를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영화 보고 아 음악이 너무 잘 들어갔네 이래가지고 저희도 기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봉지욱 기자하고 또 관람평 인터뷰도 짤막하게 하기도 했고, 우리 또 장광인 프로듀서는 사인도 받았죠? 원래 신중현 선생님이 곡을 안 주시기로 유명해요. 곡을 엄청 안 주시기로 유명한데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되게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전화 드렸어요. 저 NG 스타트하고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의 곡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만드셨던 배경하고 잘 맞고 꼭 필요합니다라고 했더니 기획안을 줘봐라. 기획안 드렸고 그 다음 통화에 바로 오케이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희 사정을 잘 아시니까 저렴하게 그냥 시원하게 쓰라고 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 영화는 엔딩 스포일러에 저희 제작진이 들어가지고 사실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텀블벅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많은 분들 와주시고 봐주시고, 그리고 홍보비를 쓰지 않았거든요. 저희 당연히 예상이 없어서 홍보비를 쓰지 않았는데도 많이 또 직접 입소문도 내주시고 해가지고 이 영화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시민들의 영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간을 거의 돼가지고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진 배우님부터. 감독부터. 감독은 마지막에. 왜? 다 좋은 거는 다 감독이. 아까 이제 김영진 감독이 이 영화의 쓰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또 드렸지만 정말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이 영화가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김영진 감독이 잠깐 얘기했던 거에 제가 조금만 살을 덧붙이면, 제가 뉴스타파에 합류한 지가 10년이 됐고요. 저는 전 직장이 동아일보입니다. 10년이 됐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이제 그만둬서 여기 와서 10년을 일을 하고 있고, 이제 10년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뉴스타파를 떠올려 보면 정말 게릴라 같은 그런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취재기자 한 7, 8명이서 새벽 2시에 사무실 들어가도 일하고 있고, 새벽 4시에 들어가도 일하고 있고, 낮 12시에 들어가도 일하고 있고, 그런 조직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상상에서만 꿈꾸던 그런 곳에서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만 잘하면 대한민국 언론계 팔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 목표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좀 지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좋은 기사를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언론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사를 많이 쓰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언론계가 하나도 안 바뀌지? 그러다 이제 저희가 알게 됐어요.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몇몇 언론, 이제 거대 언론들의 힘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냥 해방 이후에 그 이전부터 짓눌려온 그냥 우리 사회의 그냥 근저에 이제는
깨부시기도 힘든 콘크리트 같은 그냥 잘못된 이 반민주적 문화가 있는 것 같고 저걸 걷어내지 않으면 언론 개판도 못 바꾸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고민하다 이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했었던 게 그래 게릴라 작전으로 하자. 뉴스타파 같은 매체를 전국에 100개, 200개 만들어서 곳곳에 알박기 해놓고 그 알박기된 언론사들을 네트워크를 엮어가지고 그물망처럼 우리가 싸움을 하면 언젠가는 바꿀 수 있지 않겠냐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남들이 다 이제 손가락질하는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김웅 감독 말하시는 건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치밀하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거의 즉흥적으로 이제 딱 떠오르면 몇몇 그냥 이렇게 저같이 또 똑같이 즉흥적으로 일하는 애들 몇 명 데리고서 가지 뭐 이렇게 대충 살지 뭐 이제 이렇게 가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뭐 일단 시작하고 문제 생기면 또 고치고 이제 그렇게 한 3년 4년째 해오고 있는데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실험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이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언론 개판을 못 바꿀 거라고 보고요. 언론 개판도 하나 못 바꾸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고 뭐 정치가 회복이 되고 그런 거는 어렵겠죠. 뭐 기껏 우리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난 몇 달 동안 진짜 치열하게 싸운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한 명 딱 걷어낸 것밖에 우리 아직까지 한 거 없잖아요. 세상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수익금 뭐 그 이외에도 저희 뉴스타파에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계시죠. 내주시는 후원금 저희가 아껴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런 곳에 이제 투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어쨌든 이 싸움이 끝이 날 때까지 뭐 그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열심히 하던 대로 그렇게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오기 전에 그 MBC에 이제 친한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2022년에 바이든 날리면 첫 보도를 한 친구예요. 여기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동훈 인사청문회 자료를 뭐 유출했다 이런 데 사건에 또 연루가 돼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루가 돼서 이 친구도 이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경찰한테. 근데 이 친구도 뭐 주차장에서 그냥 애 유치원 태워다 주는 걸 차를 가로막고 경찰이 차를 차로 가로막고 차부터 뒤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지내냐고 했더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산재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 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찌됐든 계속 수사를 받고 특히 바이든 날리 멤버들을 얼마나 MBC로 괴롭혔습니까? 저희 재판도 지금 20년 진행 중인데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오빠도 본인도 문제지만 본인도 저기 뭐 힘들었겠지만 가족들을 좀 잘 챙겨야 될 거다. 우리 가족들도 남편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조금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크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한 이유는 같은 이렇게 동료 피의자들도 있지만 그 주위에서 많이 저와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저희 큰딸을 데리고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큰딸이 그 불과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중2병이 걸린 중2 아닙니까? 중2인데 제가 애한테 한 번도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왜냐면 압수수색 당일에 수사관이 왔을 때 저랑 수사관이 한 15분간 극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이고 제가 소리를 엄청 질렀는데 그 상황을 애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고 애 엄마는 저는 또 압수수색을 한 9시간 10시간가량 받았어요. 한상진 기자 집 압수수색 굉장히 평화롭지 않습니까? 심지어 촬영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제가 당시 확실히 주범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일 베테랑들이 와서 카메라 기자가 집 안에 화장실도 사용을 못하게 난리를 쳐가지고 저희 이상찬 촬영 기자는 아파트 복도에서 9시간만에 앉아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수사관이 카메라 손으로 가리는 장면, 그 장면 하나 찍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장면, 애는 아마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한 3시 끝났을 텐데 애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집에 못 들어오니까 제가 한 6시, 오후 6시 끝났거든요. 애들을 데리고 아마 백화점이고 계속 돌았을 거예요. 근데 난 애 엄마는 이제 뭐 어떻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이걸 설명하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어렵잖아요 이게. 초등학생,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했는데 애들이 진짜 다 알더라고요.
한 3, 4일 후에 저 큰애가 또 이제 저한테 제가 데려다 줄 때 항상 늦게 일어나니까 데려다 주고 제가 주로 출근을 하는데 아빠는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랬더니 그 큰애가 아빠 나 걱정 안 해. 아빠가 이길 거야. 힘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기억이 나는데 첫째가 둘째는 뭐 아직까지 초등학생이라 근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는 좀 해야 된다. 라는 당부를 오늘 이 딸이 있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하나 핑계를 하나 대면서 공부를 안 한 것은 안 된다.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저는 뭐 거창하게 민주주의 좋고 뭐 대선 중요하고 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입니다. 대부분 나의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더 나가서 어떤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늘 딱 다짐이 든 게 저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우리 뉴타파가 이제 모토로 내세우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한 저널리즘 소행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봉주 기자 첫째 정말 아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아빠한테 너무 아빠 집에 늦게 들어오다가 나무라지 말고 가끔 이 감독 아저씨하고 술 마시느라 밤도 새고 하는데 다른 데 간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늦게 오니까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 그런데 아빠가 자기가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영화 보면 이제 저희 집에 가져온 장비 있죠. 얼마 보면 뭐 주먹이 누구지 않겠죠. 그 화면에 다 나타나는 걸 가지고 자, 뭐 제가 좀 실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저께 이제 대법원 판결 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연락도 주시고 또 지인들 만나고 우리 동료들 만나고 너무 그냥 힘든 걸 떠나서 모욕을 당했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아니 대선 후보나 이거는 누가 뭐 누구를 찍든 말든 내가 결정할 거야. 왜 니네들이 한 줌도 안 되는 니네들이 왜 우리의 뭐 선택을 혹시 가로막을 수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왜 하냐. 그래서 너무너무 모욕감을 느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에 그다음에 저희들 이 책도 있는데 이 책에 뉴타파와 윤석열 7년 전쟁이란 그런 이제 수식어도 붙이고 있는데 지난 7년 동안 정치검찰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저희들이 짓밟히기도 하고 때로는 반격도 하고 해왔는데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니더라. 더 강고한 이제 뭐 이게 뭐 법조 귀족점 뭐 카르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정말 더 이제 강고한 그런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있더라.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기는 싸움, 이기는 역사를 쓰고 싶다. 이거는 뭐 우리 당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고 봉주 기자 딸도 있고 하지만 우리 아들 딸들 이런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든 제발 우리가 선택할게. 니네들은 좀 빠져라. 하여튼 그런 이제 기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흔들림 없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좀 제대로 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압수수색 이것도 정말 이제 망상으로 범죄 사실을 지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청구를 하면 그걸 법원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받아줍니다. 그게 나는 이제 문제의 시초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 권력이 왜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대하고 결국 윤석열 같은 괴물을 만들어냈는가. 거기는 이제 압수수색부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면서 일성으로 약속한 게 압수수색 영장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청문회 때도 그랬고 연말에도 그랬고 그 이듬해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 해마다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손을 안 댔거든요. 조희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상한 판례들도 있죠. 자, 이런 그 사법 기득권 세력들에게 우리 미래를 계속 아무 뭐 그것 없이 맡겨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번 대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걸 계기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뜯어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 압수수색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부분은 그 영화에서는 그런 이제 일일이 다룰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작년 10월달에 출간한 압수수색 초판에 다만 최근에 이제 이 압수수색 개정판을 저희들이 5일 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이제 그 작년 9월 이후로 이제 저희들이 쭉 한 9차례 재판을 받았거든요. 재판을 받으면서 조금 전에 한상진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이라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봐줬느냐 안 봐줬느냐가 우리 보도의 핵심이었는데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봐준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많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로 추가로 이제 집어넣었고요. 한상민 기자가 이제 썸 파트고 또 이제 봉지욱 기자는 명태균 게이트가 결국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제 몰아넣어서 계엄이라는 자폭을 하게 만든 그 마지막 이제 한방울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작년 9월달에 이제 뉴스토마토가 처음 그걸 시작했죠. 근데 한 10월달부터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이제 점진적으로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 정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취재기가 굉장히 생생하게 이제 또 담겨 있고 하니까 이 영화에서 뭐 약간 이제 중간중간 뛰어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한번 이해하시려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해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선 앞두고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정말 이제 이기는 싸움, 이기는 역사를 같이 써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는 이번 주부터 3주차에 접어들거든요. 다큐멘터리 영화 지금은 아직까지 사용하는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저희는 단순히 뉴스타파의 어떤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10만, 20만 정도가 보시면 정말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셔서 돌아가서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SNS에 많이 써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든 영화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있는 사진 같이 찍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 지구이어가지고 간단한 선물이 있어요. 아주 좋은 건 아니고요. 저희 압수수색 영화 그 스티커가 있거든요. 나갔을 때 저희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화 압수수색 한 번 더 찍을게요. 자, 영화 압수수색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것으로 영화 조사받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